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표정이 시시각각 달라져 갑니다. 지난주부터 이 수도권의 야당의 지지세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여당은 지금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쯤 선거를 지휘하는 여야 선대위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느닷없이 터지는 악재죠. 말 실수가 대표적입니다. 워낙 후보자가 많으니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무슨 실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를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말하자면 언론이 비판조로 보도한 말은 곧 실언이 되어버립니다. 대신 정말 엄청난 막말을 해도 언론이 언급하지 않거나 눈을 감아주면 하등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대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투에 나선 게 아니라 사고만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중의 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진영의 지지에만 환호하면서 반대 진영에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겠다. 이런 전략은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담론은 있죠. 그러면서 여당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전염병 사태에 문 대통령이 대처를 정말 잘해서 각국 정상들이 앞을 다투어 진단키트를 달라 방역 경험을 공유하자며 전화를 한다고 이른바 문제뉴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초기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명분을 계속 지키려 하다 보니 지금 또 외국발 감염원 유입으로 수도권에 언제 집단 감염이 터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문이란 문은 전부 다 활짝 열어놓고 모기를 잡도록 했으면서 그 모기를 잡은 의료진과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은 문지기가 다 채간 형국입니다. 우리보다 발원지인 중국과 훨씬 더 밀접하게 교류를 해온 대만이 얼마나 더 방역에 성공했는지 알면 부끄러워서라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터인데 여당과 이 정부는 자화자찬이 끝이 없습니다. 야당은 또 어떤가요? 정말 새가슴입니다. 새가슴 아시죠? 문 대통령이 전 국민 70%에게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돈을 준다고 했죠. 이른바 100만 원짜리 고무신 선거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70%까지는 만족을 하는데 30%는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수도권 선거가 흔들린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점을 착안해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겠다고 덜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야당이 말해온 재정 건전성 정책은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런 나라에서 당장 정부 부채만 730조가 된 나라에서 집권 여당의 제일 큰 실정 중에 하나인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에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함께 올라타버린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가담을 했으니 적어도 무기 하나는 스스로 내던진 셈이 됐습니다. 그런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도 빈곤층은 어차피 과거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계속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소득층입니다. 이를 살리려면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헬리콥터 마니가 아니라 4대 보험과 세금 감면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야당은 예산을 재조정해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부터 숨통을 틔워주자고 하는 김종인식 대책을 스스로 집어던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아주 반색을 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그것입니다. 여야 바꿔 따블로 역대 최대 돈 선거. 마치 포카판처럼 여당이 먼저 국민 70% 100만 원을 주겠다고 탁 거니 황 대표가 그걸 받고 전 국민 50만 원을 외쳤고 뒤이어 이해찬 대표가 다시 전 국민 100만 원씩으로 쉽게 말하면 따따블로 받은 걸 비꼰 겁니다. 동아일보 헤드라인 역시 똑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더 주기 경쟁, 여도 야도 전 국민 지급.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당 역시 돈을 주자고 하니 이제 장애물이 없어진 거죠. 100만 원짜리 고무신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반대가 이제 힘을 잃겠죠.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지급 시기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반색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앞장서 꽃다발을 안겨주는 형국이 됐으니 말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결정하고 4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담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총선 전에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오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고 한 겁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요건이 될까 고민할 흔적이 전혀 없더군요. 우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전염병 사태가 과연 그 요건에 해당되는가요? 그런데 황 대표는 놀랍게도 나는 선거 이후 분리는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영 의원 또 화답을 했습니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 오히려 청와대가 선을 그었더군요.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등 여야의 주장에 대해서 하위 70%에게 주는 기존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참다 못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나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그는 SNS에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 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하내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통탄을 한 것이 모처럼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 배당금당이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 허경영 씨가 정말 선지자처럼 보이는군요. 자, 왜 우리 야당은 진짜 문제는 눈을 감고 있을까요? 어제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6,100명, 매일 대기업 1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3월 하루 평균 실직자 수가 6,100명이라는 실업대란입니다. 기사를 보면 그 숫자는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6,002명, 그리고 SK텔레콤 임직원 5,377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지금이야말로 노동계획을 주장해야 할 적기죠. 노동계획을 내걸면서 민노총 대표와 담판을 제안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라면 말입니다. 한시적이라도 해고를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로 더 이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막아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 확대는 일자리를 늘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4대 보험 감면 같은 정책은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를 미룰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여유를 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강성노조는 응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일반 유권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화두는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새가슴입니다. 마치 선거를 처음 치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관악갑 김대우 후보의 실현 아닌 실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자인의 언론은 김대우 후보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곳은 3파전인데 노동운동 전력의 보수야당 후보자가 뚜렷이 자기 소신을 밝힌 것이니 더욱 그렇죠. 그래서 김 후보에게 30, 40대를 결코 비한 게 아니라는 해명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대우 후보가 어제 다시 논란을 일으킬 말을 했습니다. 어제 지역방송에서 한 후보 토론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는 거죠.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
이 말이 졸지에 노인 비하 발언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법칙이 아닌가요? 돋보기는 왜 있으며 보청기는 왜 있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얻는 장애가 있다 해서 그게 노인 비하입니까? 그래서 그런 노령층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하자고 하면 그게 노인 폄하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하철에는 왜 경로석이 있는가요? 그건 노인 폄하석입니까? 문제는 새가슴 통합당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 논란이 불거진 지 1시간도 안 돼서 김대호 후보를 오늘이죠. 당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결정입니다. 제명이 되면 후보 자격이 없어집니다. 아마도 선거를 책임진 두 분은 김대호 후보의 이 말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노령층을 등 돌리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빙을 다투는 수도권 선거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거겠죠. 그러나 김대호 후보 말 맞다나 이게 노인 공경 발언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노인 비하 발언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김 후보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죠. 통합당에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가요? 선대위원장들이 이런 서툰 결정에 조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스스로 물러서는 선거에서 결코 지지층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에서 이긴 전례가 없습니다. 김대호 후보가 한 말이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선대위원장이 먼저 앞서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김대호 후보를 제명을 하겠다니요. 그렇게 해서 통합당 후보를 하나 날리는 겁니까?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